일단 지난해 미국 증시 주요 지수를 리뷰를 해보자면 S&P 500 지수가 이제 19% 하락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를 봤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이제 33%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경우는 이보다 더 하락한 36%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올해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적어도 연초 1월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은 최근 오히려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 격언 중에서 증시에서 가장 큰 호재는 낙폭 과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정 레벨 밑으로 이제 빠진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 이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PBR이 이제 1배 이하입니다. 현격하게 지금 저평가된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국면에서는 조그만 매수가 들어와도 오히려 이제 강하게 위로 반등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좀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과거 경험치로 보면 이렇게 이제 낙폭 과대한 이듬해에는 또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해도 이제 30% 이상 하락했던 적이 2002년하고 2008년 두 번이었는데, 그 다음해인 2003년하고 2009년에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지난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바꿔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를 조금 이제 긴 차트, 주간 차트로 보시게 되면 고점은 낮아지고 반면에 또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입니다. 현재 이 패턴에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아직은 이제 패턴이 끝나 봐야지 대칭 삼각형 이제 방향성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84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패턴이 위쪽으로 방향성을 드러내게 된다면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2500포인트를 하회한다면은 지난해에 이어서 좀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이제 올해 1분기 안에 좀 드러날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아직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램 가격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디램 시장 사이클 전망하고 역시 이제 반도체 지수는 이제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또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이제 디램 시장의 사이클하고 경기 사이클하고는 이제 동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야말로 이제 경기 민감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 시점에서는 디램 투자가 이제 확대되면서 시장이 이제 호황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금리 인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디램 가격이 이제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재 이제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디램 시장의 반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하고 실업률이 정점을 보이는 시점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기에 이제 근접할수록 디램 시장의 투자가 극도로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공급량이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때 비로소 이제 가격 반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디램 시장 반등은 애널리스트들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올해 2분기나 3분기 사이에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가가 이제 선행하는 거는 그 반도체 그 디램 사이클 바닥 치기 전에 주가는 이미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램 가격이 물론 이제 그 주가하고 당연히 이제 밀접한 관계를 따지지만 그 반도체 특히 이제 그 업황 담당자들은 재고 조정을 엄청 그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세계 1위 업체가 삼성전자고 2위 업체가 SK 하이닉스, 3위 업체가 이제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은 지난 연말에 이제 감산을 선언하면서 그 인력 구조 조정까지도 이제 선언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감산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삼성전자만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까지 항복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주가 상승의 어떤 트리거를 마련하지 않겠나 그러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거듭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생산량 줄이는 거는 없다. 좀 부사장인가요? 부회장이 이제 천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 그 시장까지 흡수하겠다. 타 그 회사의 그 점유율까지 흡수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 재고량 바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결국은 그 재고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디램 가격이 오르는 그 사이클이 그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안에 좀 이루어질 걸로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주가가 약간 선행성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 삼성전자가 그 흔히 볼 수 있는 실적 하락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투자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처음 보는 이런 실적 하락인데 주가는 왜 올랐냐 여기에 이제 의문을 또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IT 기업 그 실적 발표일에 그 나타나는 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IT 기업이 실적이 뭐 어닝 서플라이스를 찍었다 그래서 당일 주가가 세게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주가 그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소문이 나기 때문에 선 반영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분기나 다음에 같은 그 시기에 이 정도 실적을 과연 찍을까 하는 이제 의구성이 이제 시장에 퍼지면서 주가는 오히려 이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최악의 실적인데 이 정도면 이제 거의 그 바닥 온 거 아니냐 이런 어느 정도의 그 시장의 어떤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그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최악의 실적을 좀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런 좀 그 시장이 어느 정도 공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전형적인 이제 바닥 신호인 영머리 어깨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왼쪽 어깨하고 머리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됐고 지금 현재 그 오른쪽 어깨가 이제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이 영머리 어깨의 이제 목선이죠. 목선을 돌파했을 때 비로소 이제 패턴이 완성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목선이 언제냐? 본격적인 이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 가격권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게 한 6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 그 작년 연말 이후 흐름을 보게 되면 항상 그 63,000원의 저항으로 주가가 이제 좀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을 또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63,000원을 어떤 형식으로 돌파하느냐가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조금 이제 긍정적인 것은 최근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이제 패턴 완성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시세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 뭐 5만 원 초반대에 다시
주식을 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제 현실적으로는 단기적에 올랐으니까 약간 좀 주가가 좀 눌릴 때, 예를 들어서 한 5만 5천 원에서 5만 8천 원, 그 정도 가격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본격적인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목선인 6만 3천 원대를 돌파할 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만 3천 원이 돌파한다면은 우리 심리적 저항선이 한 7만 원대까지도 우리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장기 차트로 제가 보니까 2021년 이후 보면 전형적인 이제 하락 N자형이에요. N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이 그런 패턴인데, 특히 이제 2021년 12월 고점하고 작년 2월 고점으로 이제 이중 천정을 형성한 후에 계속해서 좀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차트로 봤을 때 작년 그 2월 이후의 그 흐름을 보면 뭐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추세 중심선을 그 하나를 그어 보면은 그 작년 그 10월 초까지는 이 그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면은 이후에는 이 추세선을 중심으로 이제 지지를 받아갖고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올해 그 1월 3일에도 이 중심 그 선에서의 지지를 좀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조 지표들도 좀 반등이 나오고, 그동안에 이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반등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5일선하고 21선 간의 이제 단기 골든 크로스 이후에 그 수급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60일선 안착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장중에 약간 변동성을 이용해서 한 8만 2천 원 정도에 살 수 있으면 이 가격대에 좀 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1차적인 저항선은 121선하고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8만 9천 원에서 한 9만 원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주식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1년 이상 이 종목에 투자하실 분들은 뭐 8만 원대 초중반대에 뭐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10만 원이 그 될 때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셔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 주식도 뭐 작년에 반도체 그 폭락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제가 준비한 게 이제 주간 차트인데 2020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이제 박스권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지 하향 돌파할지 굉장히 그 1년여 동안 그 주가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박스권 하단을 돌파하면서 하락이 좀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됐었죠. 근데 패턴으로 우리가 이제 굳이 보자면은 약간 좀 변형됐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영머리 어깨형을 이제 형성 중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목선 돌파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가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 목선이 한 82달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2달러를 좀 돌파하는 것이 본격적인 좀 상승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삼성전자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좀 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본격적으로 거래가 좀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TSMC는. 근데 뭐 또 반도체 전 세계적으로 다시 그 주목을 받게 되면 아마 뭐 거래는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매수 가격은 뭐 한 70달러 내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5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1차 저항선은 현재 51선이 지나고 있는 뭐 한 87달러, 그다음에 2차 저항선은 한 95달러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차트는 삼성전자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2020년 이후에 뭐 상승 흐름에서는 조금 차별된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조정 흐름에서 보면 주간 차트를 보면 역시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머리 어깨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를 형성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이제 목선이 한 19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려보니까. 그래서 190달러 안착 여부 또는 돌파 여부가 주가의 어떤 레벨업의 어떤 바로미터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우상향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좀 거래량이 좀 더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또 대형주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영머리 어깨가 완성되면 이제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아주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 조정이라든지 이런 때를 이용해서 매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저점 매수는 뭐 한 130에서 한 140달러 이 정도 선에서 뭐 매수하면 무리는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이제 영머리 어깨의 목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90달러에서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느냐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주가의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 주가 움직임이 뭐 내수 관련 뭐 경기 민감주들도 많이 올랐고, 1차는 상승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라는 데 실적 이거랑 관계 없고요. 이런 국면에서는 앞서 제일 화두로 말씀드렸지만 낙폭 과대,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 이때는 일단은 뭐 사실 실적 보고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떤 펀더멘탈보다도 많이 빠졌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오르는 거고,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들 실적 보고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빠져서 오르는 거거든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 지금 포트에 넣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국면에서는 많이 빠진 종목일수록 더 유리하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뭐 실적 이런 국면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금 불경기고, 온 국민이 지금 불경기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주가는 이상하게 먼저 움직여. 그럼 뭐를 사냐? 실적 관련주를 사는 게 아니고, 이때는 낙폭 과대주부터 쓸어 담거든요. 그래서 보면 고점 대비 얼마 빠졌냐, 이거 감안해서 많이 빠진 것들. 근데 다만 이전까지 실적이 지금 뭐 안 좋은데, 이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항상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 해줬는데, 뭐 불경기 때문에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지만 경제 상황이 다시 호전되면 얘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실적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부터 아마 담아 나갈 것 같습니다.